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오늘의 다룰 주제는 조금 소프트한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조국, 한인섭, 안경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아니 무슨 남자. 너 맞을래?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법대 교수. 네,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두 번째, 부산 사나이들. 부산 사나이들입니다. 세 번째, 저 좌파 정권에서 아주 우기를 승천하는 사람들. 제가 뭐 답은 맞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기행. 기행. 그러니까 아주 괴기한 행동들, 아주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행을 저지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국의 기행은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아, 오늘 기행 또 하나 나왔다. 나왔어.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애들 장학금을 그렇게 알뜰하게 받아놓고 각각 동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아이들 학자금 보조해주는 거 있잖아요. 학자 지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자 지원금. 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해서 56억밖에 없어서 돈이. 그러니까 그분 조국 정경심 씨가 이 돈에 너무 아이, 그랬잖아요. 알뜰살뜰 수전노야 수전노. 이 사람의 종교는 네. 돈이야.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이런 것보다는 예, 오로지 돈. 오로지 돈이고. 그럼 한인섭 교수는 흔한 얘기로 조국과 한인섭은 뭐 사제지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사제지간 아니죠. 사형과 사제지간. 사형과 사제지간인데 한인섭 씨는 77학번입니다. 뭐 잘 아시겠네 학교 다닐 때. 아니 저는 잘 모르죠. 저부터 한 학번이 위니까. 그다음에 조국 교수는 82학번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차이나 5년 꽤 정도.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학맥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서울대 법대를 좌경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인섭 그리고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있는 게 안경환 세 사람이죠. 그 대부가 이제 안경환. 그 안경환 법대 교수의 조교를 했던 사람이 조국이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저 울산대인가 동국대인가 가서 지금 이렇게 지방 돌다가 또 사립대 돌던 그 조국을 갖다가 다른 모든 교수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서울대 교수로 채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스승 서부 안경환입니다. 근데 안경환 전 장관 후보자 안경환 명예교수 기행은 뭡니까? 공통적 기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낭만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네. 짝사랑했던 여인이겠죠. 뭐 좋아했으면 뭐 네. 짝사랑했던 여인과 네. 그냥 자기를 묶어두기 위해서 가짜로 혼인신고를 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장관직에서. 그걸로 낙마했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은 지금 한 100번 정도 이제 그만하자 조국. 네, 조국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그 두 번째 부인하고도 지금 14살 차이 14살 차이가 있죠. 있는 아주 뭐 뜨거운 사랑을 조카뻘이죠. 조카뻘이죠. 조카뻘. 네. 조카뻘의 여성과 네.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해서 하여간 뭐 집안에서는 뭐 또 시끄러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집안은 많이 시끄러웠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세 사람들이 그 기행을 하는데 그 심리적 그 뭐 기행을 하고도 그 뭐라 뻔뻔하다 그러나 떳떳하다 그러나. 한인섭 씨 기행은 안 했잖아요. 아 맞네. 한참 요새 화제가 되고 맞다. 있는데 요즘 한인섭 좀 기행은 뭡니까? 이 한인섭 씨가 네. 뭐 우리가 뭐 서울업대 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얘기 네. 들었더니 조국이 그 마지막에 낙마된다고 그랬을 때 네. 그 인사 검증 동의서를 네. 받아가지고 네. 청와대 민정 쪽에서 네. 검토를 했던 양반이 한인섭이래요. 근데 저도 뭐 좀 압니다만은 이쪽 그 한인섭 교수나 그 즈음에서 한인섭 교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민정이 헛일했다. 왜? 한인섭은 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으나 이건 뭐 자기들끼리 7778 뭐 그 언저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검증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양반, 저 한인섭 씨는 인사청문회 나오는 자리는 못 간다. 괜히 쓸데없는 이른바 민정이 흔한 얘기로 뻘짓했다. 민정이 사랑해가 못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민정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한인섭이다. 근데 그 양반이 요즘 최근에 기행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 네. 이제 그것도 조국이 안 친 거죠? 쪽이 안 친 거지. 네. 쪽이 안 쳐줬는데 네. 이 양반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할 때. 네. 그 조국의 아들과 딸에게 네.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조국에 드러난 뭐 비리가 뭐 수만 개인데 네.
그건 뭔 대단한 일이라고. 요즘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형사정책연구원에 네. 새벽같이 도둑가양이처럼 들어왔다가 밤에도 또 몰래 감시원 내보내가지고 기자가 없을 때 싹 도망가고 한다니 이거 어디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기이한 겁니까? 기이한 행동도? 거죠. 보니까 어제 기사 보고 한참 배꼽을 잡았는데 뭐 반바지 차림에 직원이 갔다가 뭐 샥샥샥 샥샥샥. 그래서 와서 샥 보고 그다음에 지하에다 연락하면 전화 지하 2층에서 승용차 싹 내려서 올라오고 그다음 뭐 아니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소장이 인터넷 걔들 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뭐 아니면 그냥 아니 진짜 뭐 마이너한 일이고 네. 난 그런 일에 모르겠다. 그러고 좀 그냥 둘러대도 될 일인데 네. 조국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사람 심성이 좀 그런. 그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전임 인권센터장이 한인섭이고 그 바로 후임으로 이어받은 게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실과 바늘이고 남철 남성남이고 그런 이 사람들이 얽힌 거는 이제 좌파적 성향. 두 번째는 부산 사람들이죠. 부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이름도 찬란한 김원봉의 고향 밀양 사람입니다. 아하. 밀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원봉하고 얽히는 사람이 많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안경환 씨가 고등학교는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한인섭 씨나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뺑뺑이 흔한 얘기로 평준화기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은 뭐 동성고등학교인가 저 부산에 또 이제 조국 씨 같은 경우 뭐 해강고등학교 나왔는데 어쨌든 서울대 법대에서 만나면서 사제지간의 관계가 되면서 사형사제도 되고 사형사제도 되고 이른바 그 부산 사나이들끼리 됐나 친구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안경환 씨가 원래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면은 이른바 뭐 가재는 개편이고 뭐 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그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평생을 해온 것 같아요. 밀고 댕기고. 예. 그런데 이제 기행도 기행인데 저는 그 기행의 심리적 근저가 뭘까? 아 우리 웬만한 사람은 그런 기행 못 하잖아요. 그 조국 뭐 대권 풀론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뭐 오연호하고. 난리치고. 네. 저희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요? 서울대 법대 사회과학대 교수의 90%가 네. 자기를 부총리급이라고 생각한대요. 아 장관급도 아니고 부총리급이라고. 부총리급이고 나머지 10%는 이제 총리급. 정상적인 총리급이라고 생각. 이분들이 구름 위에 사는 거예요. 구름 위에. 이게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하겠지만, 자 지금 서울법대 그에서 뭐 교수하다가 총리된 분 있으시잖아요. 이수성 씨. 이수성 씨. 예. 이수성 교수가 법대 제가 뭐 다 아는 분인데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수성 교수님이 무슨 학술 논문 썼다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 친구는 많아요. 친구는 많아요. 저 전국에 저 아우가 5만 명이 있다는 거. 그렇죠. 아우가. 예. 그래서 저 기자할 때 저는 뭐 이수성 뭐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생처장을 하셨어요. 맞아요. 학생처장을 해갖고 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공공기업 사는 사인데 네. 딱 갔더니 출입한 갔더니 김구원 그리고 말을 딱 놓으시더라고요.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한 사람이 너무 많아. 자 법대도 뭐 그렇겠지만은 뭐 사회대까지 확장하면은 이용구 교수, 이용구 총리, 노재봉 교수가 다 총리 되셨죠. 또 이현재 총리는 바로 서울대 총장하다 바로 총장하다 경작 경제학과시죠. 그 바로 이제 보면 이현재 국무총리 됐고 총리였고 아, 또 뭐 권희혁 장관했고 의대 확장하시다가 조순 경제학과 교수는 바로 부총리였고 그 다음에 정운찬 교수님도 곧바로 서울대 총장 거쳐서 바로 국무총리였고 2007년에 네. 정운찬 교수님께서 총장 끝나고 이제 실무를 네네. 해요. 근데 대선 도전하려고 대권 나가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특종을 했는데 네. 나 대통령 해야 되겠다. 이제 이명박이 가지고는 뭐 도저히 안 되겠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뭐 MB 캠프에서 난리가 나고 참으시라고 하고 해서 뭐 그 인연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도 뭐 하시고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국이 왜 저 사람이 자기가 정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조국은 100% 자기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전에 그 서울대의 법대 사회과학대를 메웠던 그 교수님들이 갔던 길들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게 왠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법대 교수 같으면은 그 제자들이 보면
뭐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좀 있으면 뭐 검찰총장부터 다 제자 아닙니까? 제자죠. 판사들 장차관이고. 다 장차관이고 제자들이 장차관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총리급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강우 선생님도 이거 장관 중앙인수위원장 하셨는데 우리 이거 혼나는 거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보면 정치학과 같으면 또 보면 언론인들이 많잖아요. 그 언론인들 앞에서 또 보면 정치인들이 또 까박까박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를 둔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그 장관들이 우습게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좀 더 뭐 그 권위주의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 네. 이 사태를 더욱더 이분들의 이제 심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네. 지금 뭐 만드는 게 뭐냐면 네. 이 대통령 선거예요. 맞아요. 대통령 선거가 갈수록 난장이 돼, 난장.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좋은 공약 다 내고 뭐 그 무슨 뭐 미녀 선발대회도 아니고 이거 뭐 각설이 선발대회 비슷한 게 돼가지고 예. 각설이 타령 잘하는 놈을 뽑는 게 되니까 대선 캠프마다 1,000명, 2,000명의 교수들이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 정치권이 너무 허약하잖아요. 그렇죠. 뭐 후보라고 나온 뭐 문재인이 뭘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게 진보 집권 플랜 아닙니까? 오영하고 조국하고 한 게. 그리고 2010년입니다만은 2010년은 어떻게 보셔야 되니까 이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베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절치부심해서 이를 악물고 앙담문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이광재라든가 안희정이라든가 뭐 이런 양반들을 등장시킵니다. 김두관이라든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그 무렵에 조국과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인가요? 오연호 씨. 오연호 씨가 뭐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다. 진보 집권 플랜을 만들고 자기들이 간택한 인물, 자기들은 장자방이고 자기들은 제갈량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봤던 게 가장 보면 어떻게 보면 과묵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요즘 맨날 화내지만은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고 보았던 그리고 세력이 없다고 봤던 부산의 문재인인 거예요. 아, 부산은 또 얽히네 이게 또. 아, 이거 모르셨어요? 노무현, 문재인, 안경환, 한인섭, 조국 몽땅 부산 사나이입니다. 그래 이렇게 얽혀갖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2011년에 요즘 뭐 동영상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저 문재인과 조국 교수가 대담하지 않습니까? 대담하죠. 대통령 하시고요. 그럼 법무장관에 우리 조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럴 때 우리 언론이나 우리 여론에서 야 서울 법대 교수가 공부나 하지 왜 정치권 얼씬되냐는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고 오히려 보면은 지금 조국이 얘기하는 조국에 관해서만은 언론이 너무 관대했던 거예요. 너무 관대했던 거죠. 그가 이야기하는 앙가주망, 인게이지먼트. 지식인의 앙가주망, 지식인의 현실 참여는 그건 도덕적 의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깜빡 속은 거예요. 딴 사람한테는 무슨 폴리페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한테는 폴리페서라고 그러고 조국이한테만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앙가주망으로 봤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나오면 황 대표 우리 황 선배 요즘 고민하고 있지만은 대선 출마 선언하면 또 교수들이 한 500명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돈이 있어야죠. 최소한 나도 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걸 만들어서 사과상자 아니 하나 푸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니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려고요? 근데 이게 또 미국 같은 우리 내각제는 이런 게 없죠. 내각제에서는 의원을 뭐 사무차관 형식으로 각 부서에서 보내서 훈련시키고 정무차관이요. 정무차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관 시키고 서너 개 시키고 하고 다 보면 이제 수상인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뭐 이인재, 뭐 이수성, 쭉 육룡, 칠룡, 팔룡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난리 구슬 한번 피우고 또 뭐 난장하다가 누가 하나 뚝 되면 거기 몰려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차관, 장관 막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시작하는 게 높으면 차관보, 우리로 얘기하면 과장급 정도. 높으면 이제 국장 정도에서 이제 시작돼주고 보통 과장으로 시작. 과장으로 들어. 우리 나중에 국무부 장관했던 곤돌리자 라이스도 스탠포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하면서 처음에는 과장급 이제 들어가서 뭐 대통령실에 어디에서 뭐 좀 일도 좀 보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서울대 다들 부총리급으로 생각하는 서울법대,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님 중에 실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안경환, 한인섭 이 세 사람 다
뭐 검사 판사 경우 없으시잖아요. 판검사 경험 없고 다만 한인섭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82년에 83년에 고시가 됐는데 이제 시위 경력으로 저 3차에서 떨어져 갖고 26년 만인 노무현 정권 말기에 26년 만에 그 변호사 자격증을 다 줍니다. 그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들도 근데 네. 이 대통령제는 이게 뭐 대통령 되면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냥 장관급 장관급에 자기 그렇다고 저 참여 교수들이 뭔 대단 대선 선거판 아사리판인데 뭘 하겠어. 그냥 아침 저녁으로 후보님 잘하시고 뭐 내 프로젝트 보세요. 보긴 뭘 봤어. 이렇게 금방 들어가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이게 계속 되는 한 네. 교수들이 말이야 뭐 금방 뭐 어디 뭐 조교수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나 받아와서 실무 경험도 없이 뭐 차관부 장관 차관하면 이런 경우가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법대 서울법대 기행 삼총사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사회 구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니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학위하고 오면은 갑자기 본인이 이제 뭐 서울대 교수나 뭐 고대 교수쯤 되면 연고대 교수 되면은 내가 장관급이고 그 이하로 이러면 날 이런 어떻게 잘못된 관행은 그건 그래서 저 유력 대선 주자한테 줄을 팍 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곱는 건 누가 곪아요? 국민이 있어. 국민이 곪고 학생들이 곪는 겁니다.